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도 2%대 이상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시장과 함께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금주 꽤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잘 오르고 있는데 아마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시 올라타도 괜찮을지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EV 보조금 9월 30일이면 이제 폐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어느 정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테슬라는 해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금요일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8월달 증시 전망에 대해서 먹구름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약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고용보고서가 낮게 나오자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는 GDP 성장률과 기타 매크로 지표 상황이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39%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 고용보고서가 낮게 나오자 이번 주에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90%대까지 치솟아 버렸죠.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도 한 차례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현재 두 차례까지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잠잠했던 애플이 다시 한번 포문을 열었죠. 미국에 총 6천억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나선 애플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발 협박도 있었을 것 같지만 애플의 최근 모습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AI 투자에 늦장을 부리면서 매출액 상승이 굉장히 더디어졌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뭐 현금 흐름으로 치면은 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이 현금을 쌓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늘려왔지만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늘리는 그런 활동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건 앞으로 AI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뜻이 되겠고, 미국의 완숙한 이 대장주마저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하니까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의 원동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애플이 4%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치고 나갈 때 못 치고 나갔던 점을 키맞추기 하는 듯 합니다. 아무튼 그간 잘 오르지 못했던 애플마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에 다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점에 다가섰으니까 저항이 나올 법도 하죠. 역시나 다음 주 주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21,450선을 훌쩍 뛰어넘고 22,000선에 다가선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을 지속을 할 수 있겠죠. 역시나 다음 주 매크로 지표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고용 보고서가 낮게 나왔지만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와 버린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확률은 더욱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 지표가 낮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7월 CPI 지수 발표가 있고 목요일에는 7월 P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일단 현재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89% 수준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지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프리마켓 때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주목하는 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기관들의 예상은 이번 8월에 발표될 7월달 CPI 지수가 6월달보다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좀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전월이었던 7월에 발표되었던 2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 도매 물가지수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매 물가지수예요. 6월달 도매 물가지수가 낮았다라는 점은 7월에 소매 물가지수가 낮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발표되었던 6월달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실제로 전월 대비 0% 수준으로서 늘어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측치였던 0.2%보다도 낮게 나왔고 이전 대비로도 낮게 나왔었습니다. 6월달 도매 물가 지수가 낮았던 것만큼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관들의 예측치마저 좀 높은 편이니까 이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를 하회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 높게 유지가 되면 다음 달 증시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 매크로 상황들을 모두 반영해서 미 연준 위원들과 파월 연주의장이 미팅을 가질 예정인데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마지막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AI 대장주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8월달이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 2.29% 상승한 329.65불로 마감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시장에 특히 나스닥의 반등세에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주 주간 상승률을 보면 애플이 6천억 불 투자 규모를 발표를 하면서 13%나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거셉니다. 상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상승이 컸는데요. 금주는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보다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테슬라의 금주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물론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오스틴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즉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을 시켰고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로보택시를 100대까지도 빨리 보급을 시키겠다라고까지 발언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의 성장을 아마존이 도와주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즉 트럼프 정부에서 아마존 산하에 있는 이 죽스, 자율주행 기업이죠. 이 죽스에 핸들과 페달 없이 로보택시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어요. 죽스가 허가를 받은 만큼 테슬라에게도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사이버캡은 충분히 이 죽스가 받은 허가에 혜택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사이버캡이 출시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이런 로보택시 확장 분위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전기차 판매도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7,500불에 달하는 이 EV 보조금을 9월 30일에 폐기하기로 했죠. 자, 원래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IRA로 유명했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203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하자 BBB 액트였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최근 통과가 되면서 세액공제 7,500불은 9월 30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9월 30일 전에 테슬라 차량을 사려고 하겠죠. 7,500불의 EV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지금 급증세라고 합니다. 7월에 미국에 판매된 EV 차량은 약 13만 100대로 작년 12월에 이어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판매량이 많았다라고 해요. 미국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게 7월달이었던 것입니다. 무려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20%나 늘어난 수치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미국 내 EV 비중은 9.1%, 즉 침투율이 거의 10% 가까운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잘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9월 30일이면 3분기 마지막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판매량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인 점은 EV 보조금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4분기로 접어드는데 4분기 판매량이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 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4분기 EV 보조금 폐지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퍼펙트 카운터라는 표현까지 있는데요. 자, 역시나 저가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저가형 차량 상반기에 나왔어야만 해요.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BBB 액트가 저번 달에 통과가 되었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전략을 급수정을 했습니다. 이 저가형 차량을 4분기에 내놓는 것으로 바꿨죠. 자, 이미 이 저가형 차량은 지난 2분기 어닝콜 때 7월 23일이었나요? 그때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이미 6월 달부터 초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텍사스뿐만 아니라 기가 상하이에서도 이미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테슬라 생산 부문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는 모든 고객에게 이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 램프업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자, 이 저가형 차량은 다양한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상징하는 이 글라스 루프가 없어요.
아무튼 이 트럼프 정부의 BBB 액트에 의해서 EV 보조금이 존재하는 9월 30일까지는 최대한 이 판매 단가 ASP가 높은 기존 차량 주니퍼가 되겠죠. 이 모델 Y 주니퍼 위주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요. EV 보조금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는 이 저가형 판매로 판매량 성장을 지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역시나 마진율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가형 차량 3만 불대 4만 불 이하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 마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2분기 레포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마진율을 높여줄 만한 제품들이 모델 SX와 사이버 트럭이 되겠는데 그 세 차종 모델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어요.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3,600대까지 팔았다가 올해 1분기 12,800대로 쪼그라들고 올해 2분기는 이게 1394대까지도 내려왔어요. 주로 모델 3와 모델 Y, 특히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에 의존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 저가형 차량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차량 평균 판매 가격 ASP가 더욱더 감소할 수 있겠죠. 자, 이 ASP 감소에 따른 마진율 하락은 올해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점선은 테슬라의 EPS 전망이 되겠는데요. 주당 순이익, 즉 마진율이 반영된 테슬라의 최종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해 2026년 초반까지는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그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죠. 다만 내년부터는 드라마틱한 EPS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FSD와 로보택시를 통한 AI 실적이 테슬라 전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3차 주가 폭발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 대량 생산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 다음에는 모델 Y 생산과 판매에 따른 전기차의 수익성 향상을 또 보여주었어요.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AI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이를 위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부단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미 AI 트레이닝 파워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그 결실이 향후 6개월 이내 언스퍼바이즈드 FSD 출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비감독 FSD,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나오게 되면 현존하는 테슬라의 차량들이 모두 로보택시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모델 Y 주니퍼를 통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모델 Y의 변형인 이 저가형 차량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매 단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차량 한 대로 그 판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익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차량이 많이 보급이 되고 이 차량이 로보택시로 바뀌는 순간 테슬라의 이익 규모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이버캡의 등장이 되겠죠. 자, 사이버캡은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아마존의 죽수가 사이버캡의 무혈 입성을 지금 열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차량들을 각 그냥 한 대 판매했을 경우에는 일회성 수익으로 끝나죠. 그 이익이 6,000불에서 7,000불 수준입니다. 이 한 대를 팔았을 때. 다만 테슬라의 이 차량들은 모두 AI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들이에요. 만약 이 모든 차량들이 로보택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한 대당 연간 최소 2만 불의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2만 불의 이익도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택시 기사님들이 연간 2,800만 원 정도밖에 벌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4만 불에 가까운 수준인데 2만 불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 무인 택시들이 연간 2만 불을 벌어다 준다라고 하면은 이는 일회성 수익도 아니죠. 차량 한 대 판매를 했을 때 일회성 수익으로 6,000에서 7,000불에 그쳤던 것이 매년 2만 불씩 수익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판매할 때는 제조 원가가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로보택시는 소프트웨어적인 마진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율이 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감독 FSD, 언스퍼바이즈드 FSD 3에서 6개월 안에 이제 테슬라 차량의 보급이 가능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후면 이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탑재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을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충돌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했죠. 충돌 테스트는 대량 양산 전에 마지막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남은 거는 각 주별 규제 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라이드 쉐어링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오스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단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우버와 리프트와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경쟁자는 웨이모가 아닙니다. 우버와 리프트를 넘어서서 모빌리티 전체 산업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근간이 될 FSD 버전 14는 다음 달에 출시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8월 6일에 다음 달 말, 즉 9월 말에 FSD 버전 14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금일 강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두 번이나 언급을 했다라는 것,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새로운 생산 체제에서 사이버캡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테슬라의 펀더멘탈 강화가 될 수 있어요. 3차 주가 폭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트론 TV와 함께 계속해서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